자, 오늘은 호흡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서양과 달리 동양은 이런 수련 문화들이 있죠. 그래서 호흡 수련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근데 호흡 수련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호흡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나 생각을 해보니까 일단은 이제 물론 여기서 이제 잘못 생각하는 것이 많겠죠. 무엇이 우리가 일을 시작하고 무엇이 잘 안 됐을 때는 분명히 거기에 시스템에 맞지 않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또 그걸 맞지 않는 걸 우리가 정확하게 인식을 하지 못해서 과거의 습관대로 그대로 하는 그 버릇들이 있어서 아마 그럴 겁니다. 사실 호흡은 이게 쉬운 것 같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호흡 그러면 무슨 신비하다 뭐 신비한 이런 느낌을 주거든요. 이 신비한 느낌을 주는 이유는 호흡이 신기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호흡이라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건데 이 자연스러운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해서 자꾸 이렇게 추상적인 이런 이해하지 못해서 우리가 추상적으로 어떤 개념 설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자꾸 어려워지는 겁니다. 호흡은 엄밀히 말하면 추상적 개념 설정을 할 일이 아니구나. 자연현상.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은 본능이잖아요. 그죠? 음식 안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는 것이고, 호흡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음식을 먹듯이 자연적인 현상이고 물리적 현상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 자연적이고 물리적 현상을 또 객관적이잖아요. 그죠? 객관적. 자연적이고 물리적 현상을 객관적으로, 물리적으로 해석을 하면 될 일을 자꾸 자기 의사, 자기 의사, 그 자기가 추구하는 목적에 자꾸 맞춰서 호흡을 해석하기 때문에 호흡이 어려워지고 그럽니다. 자기가 추구하고 자기 목적에 추구하는 건 이건 주관적인 의도예요. 근데 호흡은 사람이 다 호흡하고 호흡을 해야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 이거는 객관적이고 물리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호흡을 이렇게 주관적으로 무슨 깨달음과 연결하지 마시고 또 명상과도 연결하지 마시고 그냥 물리적으로 호흡이란 이렇게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딱 보이잖아. 그죠? 있는 그대로 보시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자기 주관적 의도를 개입해버리면 호흡이 안 보인다고요. 호흡이라는 것은 내가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그냥 물리적 현상이에요. 다시 말해서 바깥에서 이렇게 이산화탄소가 들어오고 나는 바깥에서 내가 산소를 들이마시고 나는 내 몸 안에 있는 물질의 찌꺼기 이산화탄소를 이렇게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산소가 들어오고 이산화탄소가 나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산소가 많이 들어오면 이산화탄소가 많이 나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방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아직까지 참 동양에서 그렇게 이 호흡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수련을 많이 해왔는데 이 호흡에 대해서 참 제대로 정리가 안 됐다는 참 문제가 많죠. 그래서 호흡이 혼란스러운 거 일단 왜 그러냐면은 호흡과 혼란스럽게 되는 이 호흡과 명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호흡을 이 명상을 하기 위한 예비 동작 또는 준비로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호흡이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 두 번째, 그 호흡이 물리적인 건데 주관적 의도를 갖다 대요. 그래서 호흡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호흡할 때
우리도 무슨 어떤 일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그것을 오래 할 수 있던 자세나 마음가짐이 중요해요. 그죠? 오래 지탱할 수 있는, 지탱할 수 있는 자세를 아직 제대로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우리 추가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호흡도 몸에 일어나는 작용이기 때문에 몸을 이완해야 돼요. 그 다음에 뭐냐면 다섯 번째가 호흡을 할 때 뭐만 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의식을 어디에 둘 것인가. 의식 문제를 잘 처리해야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이 안 되고 있다고요. 자, 이제 더 늘려놓는 것만 하고 여기서 할게요. 호흡과 명상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근데 그래서 사람들이 다른 건데 불구하고 이걸 분리를 하지 않아서 더 어려워져요. 우리가 어떤 우리 자연과학 같은 데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이거 전체를 연구할 수 없으니까 이게 나누어서 연구를 하잖아요. 그죠? 나누어서 깊이 연구하면 나중에 뭐 이거 연구해서 나중에 이제 전체를 이제 인지할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모든 게 똑같습니다. 처음에서 작은 부분을 나눠서 전체의 성격, 전체의 방향, 전체의 궤도, 전체의 쓰임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지. 이 전체를 우리가 그냥 쳐다봐서는 안 돼. 이건 뭐 그냥 이미지 이상 얻을 수 있는 게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할 때든지 이렇게 나누어서 해야 돼. 그래서 그것처럼 우리도 호흡과 명상도 이렇게 호흡을 이렇게 뜯어내야 된다고. 명상에 붙어 있으면 안 돼요. 잘 이제 이해가 쉽. 그러니까 호흡은 호흡이 가는 길이 있고 명상은 명상이 가는 길이 있어요. 그럼 호흡은 어떻게 갑니까? 길이 흉식호흡에서 복식호흡으로, 복식호흡에서 단전호흡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명상은요. 명상은 여러 분파들이 있고 명상은 하는 방향이 여럿이 있고 각 분파가 있기 때문에 내가 뭐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요가의 경우에는 재감이라 그래서 재감, 응념, 정력 이런 식으로 명상이 발전해요. 그러니까 바깥 대상으로부터 내가 바깥 대상으로부터 바깥 대상에 어떤 의미를 주지 않고 내 몸에 의미를 주는 거예요. 내 몸의 어떤 대상에 집중을 하는. 그 다음에 그 대상에 응념 집중하는. 그러다 보면 그 대상과 내가 하나가 되는 시점이 있다. 그래서 내 몸과 하나가 되어버리고 어떻게 해요? 상호작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조용해진다. 그 정리라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방식으로 가는 게 명상의 순서인데 우리가 호흡할 때 이렇게 몸에 호흡할 때 이렇게 명상 대상을 집중해버리고 이렇게 보면 안 되죠. 호흡할 때는 호흡의 대상이 있는 거예요. 또 명상할 때는 또 명상의 대상이 있는 거예요. 근데 호흡할 때 명상의 대상에 의식을 집중해버리고 명상할 때 또 호흡의 대상에 집중하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거꾸로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우리가 호흡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했듯이 호흡은 이제 물질적인 건데 여기에 주관적인 막 의도를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제 호흡할 때 주로 하는 게 이제 경렬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 경렬 자기가 이렇게 순환한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길을 돌린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주관적인 거죠. 그리고 또 이렇게 내가 길을 돌린다라고 의식을 하게 되면, 물론 경렬을 내가 돌린다고 생각하면, 내가 거기 의식을 모을 때 에너지 소비가 너무 심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오래 지탱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우리 알다시피 우리의 주의력이라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오래 집중할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조금 하다가 자꾸 끊어져 버려요. 또 하다가 끊어지고. 그 어떤 지속성을 유지할 수 없어요. 그리고 돌아올 때는 이렇게 끊어져도 좋아. 근데 돌아올 때 같은 지점으로 돌아오지 않는다고요. 또 다른 생각이 들어가 버리고 또 다른 목적이 들어가 버리고 이렇게 해보니까 지속성이 없어서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우리가 오래 지탱할 수 있는 자세 호흡할 때 그죠? 대체로 이제 호흡은 우리 호흡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서서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자세를 취할 수 있습니까? 앉아서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떤 자세를 취했습니까? 누워서 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뭐 기공이나 이런 거 서서 해서 수련해 보시는 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은 서서 하기 때문에 호흡이 깊어지기가 어려워. 깊어지기 어렵다. 다시 말해서 선다는 이유 때문에 자꾸 몸이 기운이 위로 올라간다고. 그래서 호흡이 깊어지기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또 서서 한다는 게 힘들잖아요. 그죠? 힘드니까 또 자꾸 정신이 분산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서서 해서 호흡은 서서 연습해서 될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앉아서 하는 거죠. 이제 절이나 사원에서 이제 대체로 앉아서 별가부자 형태의 자세를 취해서 이제 호흡을 하는데 이 앉아서 하는 자세는 이 자세에 비해서는 쉽습니다. 그러나 별가부자해서 허리를 이렇게 바짝 세워야 되거든요. 그죠? 허리를 똑바로 해야 되는데 이것도 해보신 분이 알지만 시간이 지나면 허리가 이렇게 똑바로 서는 게 아니라 이렇게 휘어져 버려요. 사람의 머리라면 이렇게 위로 휘어져 버린다. 다시 말해서 여기 흉부가 있고 복부가 있지 않습니까? 이 흉부가 이렇게 글러져 다쳐버려. 그러니까 흉부가 다쳐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호흡, 내쉬는 숨이 중심 숨이 되고, 근데 이 내쉬는 숨에 의해서 들어 마시는 숨이 커지지 않아요. 왜? 흉부를 작게 해버렸잖아요. 그죠? 여러분 앉아서 이렇게 흉부를 이렇게 허리를 구부려 보십시오. 호흡이 잘 되나 안 되나? 호흡 양이 확 줄어버린다고. 그래서 이렇게 되어버리니까 호흡 양이 줄어들고 호흡 양이 줄어버리니까 호흡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호흡은 서서 하는 자세도 맞지 않고 앉아서 하는 자세도 적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자세가 누워서 하는 자세예요. 누워서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서서 할 때 에너지 소비되는 거 또는 앉아서 에너지 소비 도는 게 내가 막을 수 있잖아. 그죠? 에너지 소비를 다 줄이면서 또 누워서 하니까 내 이 자세를 오랫동안 지탱할 수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서서 있는 거나 앉아 있는 거는 자기가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돼요. 그래서 내가 호흡에만 집중해야 되는데 그것에 집중할 수 없고 에너지가 분산된단 말이에요. 근데 누워서 하면은 내가 에너지 분산을 안 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다만 누워서 하니까 어떻게 해요? 잠들기 쉬워서 방해가 됩니다만은 익숙해지면 누워서 하는 자세가 가장 우리가 호흡에 의식을 집중하기에 가장 좋은 자세예요. 호흡을 하려면 단순히 호흡만 한다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의식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확하게 내가 의식 어디에다 두고 그것을 잘 이렇게 아까도 이렇게 잘 끊기지 않게 끊겼다 하더라도 다시 그 위치에 돌아와서 계속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호흡은 누워서 하는 것을 저는 권합니다. 그래서 이제 호흡을 할 때는 자기가 오래 집중할 수 있는 자세로 해야 된다는 걸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호흡을 우리가 잘 하려면 호흡이라는 것은 몸작용이죠. 그죠? 몸에서 어떤 작용이 일어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몸이 정리돼야 돼, 몸이 정리되어 있어야 돼. 다시 말해서 온몸이 풀려 있어야 돼요. 풀려 있어야 된다. 몸이 단단하고 굳으면 아무래도 이게 호흡이 될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호흡 자체가 세포 활성인데 몸이 굳어 있으면 몸 안에 세포가 굳어 있는데 세포가 더 많은 에너지를 이렇게 흡수하려고 그러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몸을 잘 풀어야 돼. 근육을 잘 풀어야 산소를 받아들일 체계를 갖추게 되죠. 그죠? 그래서 몸을 잘 풀어야 됩니다. 근데 호흡과 우리가 몸을 잘 풀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여러 가지 운동이 많지만은 요가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통상 요가 수련장에서 호흡을 장시간 할 수 없잖아요. 그죠? 대체로 이제 여러 가지 체조 비슷한 스트레칭 정도를 하고 이제 마치게 되는데, 또 어떤 데는 또 가면은 이제 요가를 이제 하타 요가를 이제 우리 몸을 하는 걸 하타 요가인데 하타 요가를 1시간 정도 하고 또 호흡 수련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좋은 방식인데, 또 이 호흡을 완전히 이해하지 않는 상태에서 호흡 수련을 강요하면 사교로 빠지죠, 사교. 그죠? 사교로 빠지기 때문에 또 약점이 있는 거죠. 근데 호흡이 이게 자연스러운 현상, 이걸 가지고 이거 뭐 종교 비슷하게 하고 이러더라고요.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제가 몸을 이완해야 된다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호흡을 하려면 아까 얘기했지만은 의식을 잘 처리해야 돼요. 근데 대부분 호흡하는 사람들 보면은 경혈에 의식을 집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인맥을 돌린다, 뭐 동맥을 돌린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이 많거든요. 근데 호흡은 인맥을 돌리고 동맥을 돌리는 게 아닙니다. 자, 인맥과 동맥을 돌린다 하더라도 어떤 저수지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렇게 도랑이 있는 거고. 이 저수지에 물이 많으면 자연히 인맥 동맥이 통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저수지에 물이 하나도 없으면 인맥 동맥이 통할 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수지 뭡니까? 산소. 많은 산소를 바깥에서 내 몸 안으로 가져오면 인맥 동맥이 자연히 통하기 때문에 인맥 동맥에 의식을 집중하면 안 된다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호흡이 잘 되는 위치에다가 내가 의식을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호흡 양이 많아지게 할 수 있는 곳에 의식을 집중해요. 근데 이 경락경혈 있잖아요. 그죠? 주로 상부의 경혈은 이제 명상에 쓰더라고요. 명상에. 그죠? 뭡니까? 이거 뭐지? 인당 같은데, 그죠? 어떤 땅은 또 손과체 같은 얘기를 합니다. 이런 데 이제 의식을 집중한다고. 이건 명상할 때 주로 이렇게 하죠. 근데 하부에 있는 경혈, 그죠? 성문, 기해,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이쪽에 이제 의식을 집중해서 하면은 호흡이 잘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몸에서 사람이 이렇게 있습니다. 옆으로 할게요. 이렇게 사람이 서 있으면 우리 몸에 이게 흉부고 이게 복부라면 우리 몸에서 호흡을 하는 것은 이게 폐잖아, 폐예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복부예요. 폐는 호흡기관이죠. 그죠? 복부는 뭡니까? 소화기관과
배출기야, 배출. 성문기가 이 밑에 이렇게 있으니까. 아니, 호흡을 하는데 왜 이 호흡기관에 의식을 보내지 않고 왜 소화기관에 의식을 보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호흡을 할 때는 호흡기관이 활성화돼야 되고, 소화를 할 때는 소화기관이 활성화돼야 된다. 그럼 내가 호흡을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이 폐와 여러 주변 조직이 활성화돼요. 그러면 호흡할 때 나는 폐에 집중을 하든가,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호흡기관이 폐만 있는 게 아니죠. 이 척추도 호흡기관이에요. 이 척추 호흡기관. 그러면 호흡기관인 폐나 척추의 어떤 한 지점에 내가 의식을 모아야 된다고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물리적으로 호흡이 제대로 되게끔 돼 있어요. 근데 호흡기관에 호흡 의식을 집중하지 않고 다른 데 하면은 호흡에 전혀 도움이 안 돼요. 물론 일시적으로 복부에 의식을 집중하면 한 일시적으로 몇 분간 복식호흡이 됩니다. 몇 분입니까? 왜 몇 분간 됩니까? 인간 의식이 힘이 그렇게 오래 끌고 갈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몇 분간만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이 지나면 이게 흉식호흡이 되어버려요. 그리고 또 제자리 아닌데 자꾸 의식을 집중하니까 어떻게 돼요? 힘이 든다고, 힘이 들어. 힘이 들어서 호흡을 못 하는 거야. 그래서 막 아까 그 자세 같은 거도 알았지. 그 자세 유지하느냐고 모든 에너지가 쓰여지고 호흡할 때 의식을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호흡이 안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호흡할 때는 쉽고 편한 자세를 유지하고 의식 문제를 잘 처리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의식 문제를 처리를 못하니까 호흡이 안 되고 그런 겁니다. 그 호흡이라는 건 참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이렇게 안 돼버리니까 사람들이 온갖 신비한 소리를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호흡은 호흡의 길이 있고, 호흡은 호흡의 길이 있고, 명상은 명상의 길이 따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호흡할 때, 여기 설명했지만 우리가, 그럼 의식을 어디에 둘 거냐? 의식을 어디에 둘 것인가? 자, 호흡기관이 폐와 척추라고 했어요. 그러면 내가 폐에 의식을 집중할 수 있어요. 또 내가 척추에 의식을 집중할 수 있어요. 이 둘 중에 하나를 자기가 선택해서 집중하면 호흡이 자연스럽게 늘어나면서 잘 됩니다. 척추를 집중한다면 저는 이 책에 명문이란 경일자를 보라 했어요. 내가 표현을 쉽게 하기 위해서 명문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명문이라는 혈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척추 3번 주위를 보라는 얘기예요. 예? 그러면 호흡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호흡과 관련돼서 굉장히 말이 많은데 유일하게 호흡을 할 때 어디를 봐라는 얘기를 한 것이 좀 이게 물리적 구체적으로 한 것이 동의보감이라는 책이 있어요. 동의보감 말고는 다른 책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부처님도 붓다도 호흡을 할 때 호흡의 시작되는 점과 끝 지점을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 물리적 어떤 위치를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울 수 없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런 물리적 위치라도 아까 얘기했던 뭐 복부란다 이런 엉뚱한 것에 물리적 위치를 설정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죠? 동의가 보관을 보면 명문이라고 이제 구체적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 점이 제가 봤을 때 의식을 둬야 할 점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런 식으로 해왔습니다. 그리고 상당한 제가 호흡과 관련돼서는 이제
많이 알게 되고 남에게 또는 유튜브를 통해서 이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호흡이 앞으로 이제 뭐 명상과 관련돼서도 얘기해야 되고 얘기할 기간이 많을 거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여기서 한마디 하고 싶은 것은 제 유튜브를 유튜브 동영상을 보시면 제가 말하는 것은 어디 해부학 지식도 아니고 생리학 지식도 아니고 병리학 지식도 아닙니다. 이건 순수히 내 관점이에요, 내 관점. 물론 순수하게 내 관점은 아닙니다. 이쪽 수련 쪽에서 또는 잘 알려진 사람들이 나름대로 잘 정리한 것을 내가 이렇게 잘 융합시켜서 체험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상식 개념과 배치될 경우가 많아요. 그럼 저놈 와서 얘기하는 거 내 얘기하고 또는 내가 경험한 거하고 우리 선생이 얘기한 거 틀리네. 저놈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본인이 스스로 체험해 보기를 제가 권합니다. 그리고 내가 특별한 주장을 해서 무슨 뭘 얻으려 하는 게 아니고 사람 몸이 그렇더라는 얘기예요. 사람 몸이 그런 걸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앞에서 내가 얘기했던 물에 대해서 물을 먹지 말아 했거든요. 사람 몸이 그러니까 내가 물을 먹지 마라 하는 거지. 내가 뭐 하려고 엉뚱한 주장을 하고 그런 얘기 하겠습니까? 그 어떤 사람 또 그래. 야, 수많은 사람이 물을 먹으라 하는데 니는 뭔데 그따위 소리 하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그런 분들이 말씀하세요. 사람이라는 건 체험의 깊이가 있는 거예요. 나는 이만큼 체험했다고 자부합니다. 근데 물을 먹으라는 사람들 나는 체험의 깊이가 저보다 적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 물을 먹지 말아야 된다는 자기가 인식할 정도로 자기들이 체험을 못한 겁니다. 그래서 자꾸 그런 주장하는 거예요. 나는 물을 먹으면 안 된다라고 판단되는 지점에까지 항상 트레이닝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깊이가 좀 달라서 생긴 현상이 옵니다. 물론 내 자랑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 일부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좀 정신을 집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새로운 주장, 내가 틀렸다는 주장도 저 사람이 어떤 체험을 했기에 저런가라고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고요. 자, 이제 호흡은 명상을 하면 또 계속 얘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오늘 하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